자, 이번에는 전력공학의 6번째 요점을 보겠습니다. 6번째 요점은 이상전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전압에서 첫 번째는 이상전압의 첫 번째는 내부 이상전압입니다. 내부 이상전압에서는 개폐서지는 무부하 송전선로의 개폐, 차단기 재투입을 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대책은 차단기 내에 저항기를 설치하면은 내부 이상전압을 바꿀 수 있다, 막을 수 있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외부 이상전압입니다. 이 외부 이상전압은 첫 번째, 직경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유도내라는 게 있습니다. 직경내는 내격이 직접 전선로에 오는 거, 이게 직경내고요. 유도내는 내운이 대지로 방전 시 인접 전선로에 유도된다라는 거. 그래서 유도내냐, 직경내냐, 직경은 직접, 유도는 유도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외부 이상 전압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외부 이상 전압의 방호 대책입니다. 자, 외부 이상 전압의 방호 대책으로는 첫 번째, 가공지선이 있습니다. 가공지선은 직경내를 차폐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차폐각을 작게 할수록 좋습니다. 차폐각이 작을수록 좋음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가공지선의 효과는요, 역성납을 방지하고 탑각 저항을 줄이고 통신 유도 장애를 경감시킵니다. 경감시킨다라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이상전압의 방호 대책의 두 번째는 매설지선이 있습니다. 이 매설지선은 역성납을 방지해 주는 겁니다. 역성납을 방지하는 거고, 이 역성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탑 저항을 작게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매설지선을 쓰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 이상전압의 방지 대책 세 번째는 애자련을 보호해주면 됩니다. 애자련을 보호해주면 되는데, 이 애자련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킹온은 다른 말로 초각이라고 합니다. 아킹링은 초환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사용하면은 바로 애자련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외부 이상전압의 네 번째는 피레기를 설치하면 됩니다. 이 피레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기계기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요렇게 외부 이상전압의 방어 대책, 가공지선, 매설지선, 애자련을 보호하고 피레기를 설치하면 된다. 왜 해야 되냐에 대해서 이유까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상전압의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내서지, 충격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 파형이라는 게 나옵니다. 내서지의 첫 번째 파형이 있는데, 파형은 파두장이라는 게 있고 파미장이 있고
넷서지와 개폐서지와 파두장과 파미장이 모두 다른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넷서지, 개폐서지는 파두장, 파미장 모두 다르다. 그래서 파두장은 0에서 100%까지를 파두장이라고 하고요. 얘는 1.2 마이크로세크다 라는 겁니다. 속도가 1.2 마이크로세크다. 파두장은 0에서 100%를 파두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미장은 0에서 끝입니다. 근데 이 끝은 50%가 끝나는 거입니다. 파미장은 50%가 끝이다. 그래서 얘는 50 마이크로세크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넷서지에서 파형에 대해서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동 속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동 속도에서 가공지선의 이동 속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가공지선의 이동 속도 V는, 여기서 V는 속도입니다. 루트 LC분의 1로 가공지선의 속도를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케이블에서의 이동 속도입니다. 케이블에서의 이동 속도, 넷서지 이동 속도인데 넷서지 이동 속도 V는 루트 입실론 LC분의 1이 됩니다. 여기서 입실론은 유전체이기 때문에 케이블은 유전체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상전압의 네 번째 넷서지였습니다. 자, 이상전압의 다섯 번째는 반사계수와 투사계수입니다. 투가계수, 반사계수와 투가계수. 요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반사계수는 베타라고 하고요. 투가계수는 감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마, 베타인데 반사계수 베타는 Z2 플러스 Z1분의 Z2 마이너스 Z2를 해주면 되고요. 투가계수 감마는 Z2 플러스 Z1분의 2Z2를 해주면은 바로 투가계수 감마가 됩니다. 여기서 무반사 조건이 하나 있는데 반사가 안 된다. 이 무반사 조건은 베타가 0일 때 반사가 안 된다입니다. 이거는 Z5는 Z2랑 똑같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이상전압의 다섯 번째 반사계수와 투가계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자, 이상전압의 이제 여섯 번째 요점은 피레기입니다. 이 피레기는 먼저 첫 번째 특성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피레기의 특성은 내정류를 방전하고 속류를 차단하고 선로의 기기를 보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요게 피레기의 특성입니다. 두 번째, 피레기의 전격전압이 있는데요. 피레기의 전격전압은 속류가 차단되는 교류의 최고전압을 전격전압이라고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제한전압이 있습니다. 제한전압은 충격파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단자전압, 피레기가 처리하고 남는 전압을 제한전압이다라고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레기의 구성은 특성요소, 직렬갭, 실드릭 요거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피레기의 구성은 특성요소와
직렬갭, 실드링 요거 세 가지가 구성 요소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피레기의 구비 조건은요. 제한 전압은 낮아야 한다. 석류 차단 능력이 우수해야 된다. 충격파 전압은 낮고 상용주파 허용 전압은 높아야 된다. 라는 거. 이게 그 다음에 네 번째 방정 용량이 커야 된다. 이게 피레기의 구비 조건입니다. 피레기 구비 조건은 제한 전압 낮고 석류 차단 우수하고 충격파 전압은 낮고 상용 주파 허용 전압은 높고 방정 용량은 커야 된다. 이게 피레기의 구비 조건이었습니다. 자, 이상 전압의 7번째는 차단기입니다. 자, 이 차단기는 선로 이상 상태. 선로 이상 상태라는 거는 가부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단락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락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요런 고장시 고장 전류를 차단한다. 요게 차단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결국에는 이상 고장이 나면은 전류 못 흐르게 차단한다 라는 거예요. 고장 전류 차단. 이게 차단기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차단기의 종류를 보셔야 되는데 차단기 종류로는 A, BB, G, CB, O, CB, M, BB, V, CB 요렇게 5가지를 조금 기억하시면 됩니다. ABB는 공기 차단기고요. 매질은 압축 공기입니다. 특징은 소음이 큽니다. 단 화재 위험은 없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공기 차단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스 GCB는요. 가스 차단기입니다. 이 가스 차단기 매질은 SF6입니다. 이 SF6는 우리나라 말로는 육불황성 가스입니다. 여기서 6은 숫자 6입니다. 6가지 불황성 가스야 라는 거 육불황성 가스다. 그래서 이 가스 차단기의 특징은 밀폐 구조라 소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기 차단기에 비해 다 특성이 좋아요. 저변 내력이 2에서 3배 정도 높고요. 그 다음에 소호 능력이 우수하고 그리고 인체에 무해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 가스 차단기고요. 그 다음에 OCB는 유입 차단기라고 합니다. 얘는 매질이 유입은 기름입니다. 기름. 그래서 절연유입니다. 그러면 이 절연유기 때문에 얘의 특징은 소호 능력 큽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방음 설비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단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기름이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은 있다. 요게 OCB의 특징이었고요. 네 번째는 MBB입니다. MBB는 자기 차단기입니다. 매질이 전자력입니다.
전자력이고 얘의 특정은 하재 이염 없고 보수 점검이 비교적 쉽고 고유 주파수의 차단 능력이 좌우되는 일이 없습니다. 않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 V12는 진공 차단기입니다. 얘는 매질이 진공입니다. 얘의 특성은 하재 이염 없어요. 보수 점검이 마찬가지 쉽습니다. 그리고 얘는 고유 주파수에 좌지우지 됩니다. 좌우됨. 반대로 얘는 차단 능력이 좌우된다. 그래서 MBB하고는 다 내용이 비슷한데 하재 이염 없고 보수 점검 쉽는데 고유 주파수의 차단 능력이 좌우돼.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이상전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